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퍼십TV 변원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피치를 잘하고 싶어하고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에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손가락 안에 있는 몇 가지가 90% 이상 중요도를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는 한 10% 정도 중요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무엇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까요? 당연히 중요한 90%의 이 몇 가지를 잘한다면 스피치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효과적인 스피치 훈련은 이것을 먼저 훈련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훈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피치를 잘하려면 과연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스피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피치가 무엇일까요? 저희 수강하는 수강생들한테 질문하면 대부분 다 나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것,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 대답은 50%의 정답입니다. 그러면 100%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이란 무엇이죠? 내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반응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반응을 보고 또다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가 주고 받는 것이 소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스피치는 바로 이 소통입니다. 그런데 20세기까지 예전에는 바로 수강생이 답변했던 것처럼 내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골의 한 젊은 사람이 남대문에 여행을 왔었습니다. 여행을 와서 남대문 현판을 딱 보니까 남대문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숭례문 이렇게 적혀 있던 거죠. 고향에 들어간 이 젊은 청년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야, 남대문에 가보니까 남대문 현판이 남대문이라고 써 있지 않고 숭례문이라고 써 있어. 이러자 한 친구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남대문이 남대문이라고 써 있으니까 남대문이라고 그러지. 그게 숭례문이라고 써 있었으면 숭례문이라고 그러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대문에 다녀온 친구가 또다시 자기 의견을 계속적으로 어필하게 되고 또 안 갔다 온 친구는 안 갔다 온 친구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누가 이겼을까요? 네, 맞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죠. 남대문에 갔다 오지 않은 친구가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는 자기가 자기 주장을 계속 하지 않으면 남대문에 안 갔다 왔다는 것을 알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어필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남대문을 갔다 온 친구는 자기가 남대문에 갔다 와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네 말이 맞다고 하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고 그냥 인정해주고 말았다는 거죠. 결과는 안 갔다 온 친구가 자기 주장을 열심히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에서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또 예전에 차 2대가 가다가 뒷차가 앞차를 이렇게 쾅 박았습니다. 앞차 운전사, 뒷차 운전사가 내려서 서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 누가 이겼을까요? 맞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또 이겼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뒷차 운전사였습니다. 뒷차 운전사는 본인이 가다가 실수해서 앞차를 박아놓고 그것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내려서는 앞차 운전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렇게 됐잖아. 당신이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서 내가 받게 되었어. 당신 운전이 미숙이잖아. 계속 자기 주장을 했던 거죠. 앞차 운전사는 굉장히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당황하게 되었고 그냥 그 뒷차 운전사의 이야기에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이 통용되어서 그 주장하는 그 스피치가 굉장히 대세였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내 주장을 완성할 수 있고 내 주장을 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에는 정보가 다 막혀 있어서 사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공중전화가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이죠. 남대문에 숭례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정보가 막혀서 어디 가서 물어볼 곳도 없었습니다. 확인하는 길은 직접 남대문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고난 차가 경찰에 신고하러 가려고 해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기 있는 곳에 가려면 굉장한 시간과 또한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사실 내 주장을 펴는 것이 스피치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느 학원이 많이 번창했을까요? 네, 웅변 학원이 굉장히 번창했었던 거죠. 어느 곳에나 자신감을 키우고 말을 잘하는 것을 가리키려면 웅변 학원에 자녀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점진적으로 웅변 학원이 영어 학원으로 바뀌게 돼서 지금은 웅변 학원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다 열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남대문에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만 딱 열어서 정보 검색하면 남대문 현판에 숭례문이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 사고가 난 두 차의 그 중재도 이제는 정보가 다 열려서 굳이 앞차가 잘했느니 뒷차가 잘했느니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앞차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안 했으면 차에서 내리지도 않죠. 그냥 전화를 어디다 할까요? 네,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하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전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레카차가 먼저 오죠. 레카차가 먼저 와서 시시비비를 다 가리고 다 아까 딱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 경찰은 오지도 않습니다. 경찰은 아주 큰 사고나 인사사고가 났을 때 오게 됩니다. 이처럼 정보가 열려 있어서 이제는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다 해결됩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나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할 그런 사실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의 스피치의 패러다임은 소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소통은 무엇인가요? 상대방한테 내 이야기를 잘 이해시키고 또 공감하게 만들고 그리고 감동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내가 한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고
내가 그 반응을 보고 또 다른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이해를 시키고 공감을 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도한 대로 움직여 주는 겁니다. 스피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잘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는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사의 스피치 패러다임은 바로 소통입니다. 이 소통을 먼저 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스피치는 아주 훌륭한 스피치가 될 것입니다. 구독하시면 인생이 맛있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